여러분, 미국의 금리 인상, 그에 따른 한국의 금리 인상, 이 금리 인상이 발작적으로 일어나서 시장에 거대 충격이 덮친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 될까요? 지금 현재까지는요, 사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9월에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기준금리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11월에도 0.75%포인트를 올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2월에도 말입니다. 최소 빅스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리를 1.25%를 더 올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시장은요, 발작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채금리는 지금 펑펑 뛰고요. 게다가 3년 만기 국채금리하고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역전까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입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요, 시장이 침체한다는 신호거든요. 그 신호까지 지금 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금리 인상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겁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의장도 페드는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 2%로 되돌리겠다. 경기보다는 물가다. 경기가 침체하더라도 미국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다 덧붙이기를 인플레이션 억제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 한다. 이렇게까지 아주 강성 발언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11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그죠? 그리고 12월에는 빅스텝을 단행이 된다고 하면요, 지금 3.25%인데 금리가 1.25%가 더 올라가게 되면 4.5% 금리가 됩니다. 4.5% 금리. 이것은 가히 말입니다. 9월의 금리 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9월뿐만 아니라 지금 이대로면 11월, 12월에도 연차적으로 금리 발작이 일어나고 그 발작은 시장의 공포 수준으로 지금 침공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충격파가 아마도 자산시장은 당연하고요, 실물시장까지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진짜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충격 중에 가장 큰 충격은요, 한미 금리 역전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외국인들의 어떤 탈출입니다. 한미 금리 역전이 되면 아직까지 탈출은 안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3번의 한미 금리 역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3번의 한미 금리 역전을 보면 상황이 다 다릅니다. 특히 말입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우리가 IMF 외환위기 후입니다. 자산 가격이 다 떨어져 있고 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오히려. 그렇지만 2005년에서부터 2008년까지는 어떨까요? 2008년까지는 아니지만 2007년까지 2년 동안이지만 이때는 여러분, 지금 미국의 금리를 올리면서 사실 충격이 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금융위기라는 최악이 왔습니다. 그때는 외국인들이 빠졌어요. 그리고 2018년에서부터 2020년 초까지도 2년 동안 금리가 역전이 돼 있었거든요. 이때도 보시는 것처럼 2020년 3월에 코로나 위기가 왔잖아요. 자, 이런 걸 따져본다면 한미 금리 역전,
이거 단순하게 넘길 수가 없다. 외국인들이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두 번째,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외국인들이 탈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집니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 그에 따라서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달러의 가치는 커지고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말입니다. 여기에 말입니다. 거대 충격의 실마리가 나오는 겁니다. 거대 충격의 실마리가. 무슨 실마리가 나오느냐? 여러분,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수입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도 수입 물가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20%대입니다. 20%가 오른 수치예요. 국제유가도 떨어지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환율의 어떤 상황이 지금 실물 경제에도 타격을 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원자재를 수입해서 이를 가공해서 해외에 대파는 게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 구조인데, 이게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대팔더라도 말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부가가치를 더 강조해서 가격을 올릴 수는 없어요. 중국하고 경쟁해야 되고 일본하고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은 경쟁력에 맞춰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적자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거대 충격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이건데요.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 9월까지 무역 적자액이 291억 3,200만 달러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숫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숫자가 앞으로 더 충격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게다가 8월에 무역 적자액이 94억 7,400만 달러. 이것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숫자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사상에서. 9월에도 지금 어떻게 될지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9월 20일까지는 41억 500만 달러의 적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월말로 가면 이게 적자폭이 줄어들거든요. 실제 8월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자폭이 늘어버렸습니다. 8월은. 9월도 만약에 월말로 가면서 이 적자폭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제의 거대 충격,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핵심이 수출인데 이 수출에서 이게 맥이 끊기면요 진짜 어마어마한 충격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IMF 외환위기 때는 세계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 위기의 어떤 폭이 작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은요, 만약에 위기가 온다면 이거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IMF 외환위기 때는 뭐 금리가 높다, 뭐 5.5%로 높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다가 환율이 뭐 종가 기준으로 보면 1965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늘 좋았던 게 무역수지가 22억 1200만 달러의 무역수지가 흑자가 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기가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물건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환율이 좋을 때 수출을 많이 하자.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1,550원까지 올라가고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었지만 무역수지가
39억 7천만 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수지가 우리에겐 큰 버팀목이 됐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이 복합위기는 가능할 건가? 일단 환율 자체도 1,409원까지 올라갔고요. 금리도 지금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외환 보유액이 많기는 합니다. 4,364억 3,214만 달러니까 뭐 이게 많기는 해요. 그러나 무역수지가 지금 적자 규모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9월 1일부터 20일까지만 하더라도 41억 5천만 달러의 무역 적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위기가 괜찮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요.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요. 무역수지가 지금보다 더 많은 적자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만큼 불안하고 또 불안하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거대 충격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거대 충격이라는 것은요. 지금 IMF보다도 더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더 아주 최악의 어떤 복합위기 상황이 되면서 우리가 경험 못한 그런 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거대 충격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가 더 큰 위기가 저는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진짜 불안합니다. 실물경제 시장도 그렇지만 자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금이 왕이다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현금이 왕입니다. 위기는 분명히 올 거고 그 위기 때 이미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연착륙의 어떤 분위기지만 여기서 깊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진짜 거대 충격, 거대 위기까지도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환진이는 맨날 위기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거꾸로 말합니다. 정 박사님이 말씀하신 게 맞았습니다. 그게 요즘은 하루에 그런 격려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그 위기에 대한 대응책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맨날 위기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치부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정작 위기가 왔을 때 대응책이 없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